안녕하십니까. 고려도금의 문희환 이사입니다. 오늘은 도금과 도금, 금도 배기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상식 같은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다들 아는 내용은 또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묻습니다. 삼각도는 무엇이고, 육각도는 무엇이냐? 또는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고 대표 날처럼 가른 날은 무엇이냐? 이제, 날을 낼 때 대표처럼 한 날만 깎는 게 임난 이전에는 우리 조선칼에 많이 있었는데, 임난을 겪으면서 일본식 육각도 각이 이제 요렇게 와서 밑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와 있어요. 심월수선박처럼. 그런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튼튼합니다. 또 어떤 칼은 삼각도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육각도입니다. 육각도. 자, 여기 금등이 조금 얇은데 중간이 약간 두껍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쏙 이렇게 빠진 겁니다. 튼튼하죠. 또 이게 이제 무혈조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홈이 없는 거. 또 홈이 있는 것은 혈조라고 합니다. 혈조. 그래서 뭐 홈이 없는 것이 조선 칼이고 있는 것이 일본 칼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임진왜란 겪으면서 조선 사람도 조선 장군 이제 외금 하나 가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징비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명나라에서도 일본에서 수입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일본이 그때는 전국시대도 있고 많이 천황이라고 있지만 각 지방 분권이 되어 있는 나라, 일본은 막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중앙 통제가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뭐 중앙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지방에서는 또 한국, 뭐 그때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에 금을 파는 기록도 있고, 명나라도 수입지 외도라 해서 일본 칼을 많이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 일본 칼이 좋다고 인지를 한 거죠. 특히 임나를 통해서 인지하면서 손잡이 모양이나 칼의 모양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본하고 닮아져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 자료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 삼각도는 그럼 무엇이냐? 삼각도는 우리 부엌칼이죠. 뒷면에 한 면, 그리고 바로 빼는 겁니다. 조선에 고기 만들기가 쉽죠. 중간에 이제 신호기선이라는 이렇게 배가 나오게 하는 그것을 만들기가 사실 까다로워요. 평인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게 부엌칼이 삼각도죠. 이제 조선시대 때 만들기 쉬우니까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삼각도를 해더라도 조선 때나 이럴 때는 뭐 대나무나 집단이 베어질 수 있도록 두껍게 만들었죠. 근데 최근에는 오직 시범을 위한 삼각도, 아주 얇게 찰랑거리기만, 금이 보통 1100이나 1200g은 약간의 무게가 있고 두께 있어야 흠이 안 갑니다. 배기도 되고요. 너무 얇은 도끼는 나무가 잘 안 쪼개지죠. 근데 아주 얇게 850g 이런 만들 겁날 이렇게 뭐 찰랑찰랑거립니다. 요거 가지고 막 손목으로 집단 그 물에 담가놨다가 뭐 그런 걸 막 착착 이렇게 막 6, 7번, 10번까지 뭐 이렇게 막 발음 붙인 상태에서 끊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좀 검도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요.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뭐 대단한 기술이구나 생각하지만 검도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아, 삼각도로 수목 수뇌부를 뭐 저렇게 붙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단매식이 검도 시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간에 해당하는 뼈에 해당하는 대나무, 그 다음에 살에 해당하는 다다미를 같이 벨 수 있는 칼, 그 육각도로 수련을 해야 진짜 검도인이죠. 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술을 보이기 위해서 고리 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참이 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뭐 제 생각이 꼭 맞지는 않지만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또 검도를 한 사람들은 그것을 실력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검도를 안 한 사람들한테 보이는 눈속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급적으로 육각도 한 자루로 대나무나 집잔 다다미를 다 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수련 방법, 옳은 수련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제 배기를 하는 재료를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구하기 쉬운 집단을 이제 씁니다. 집단도 이제 예전처럼 뭐 말렸다가 걷어들였다가 이렇게 안 하고 뭐 그 자리에서
기계가 달고 가면서 집단을 뭉쳐버리고 해서 그 집단 확보도 어렵지만, 집단은 이제, 물에 담가 놓으면 굉장히 이제 연합니다. 그래서 잘 배져요. 한 이틀, 3일, 여름에는 뭐 이틀마다 한 건데, 겨울에는 뭐 잘 안 샀기 때문에 한 4, 5일 담가야 되는데요. 잘 배지죠. 잘 배지는데, 집단 배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이거 나락이라고 하는데, 식물 여러 개를 뭉쳐서, 이게 막, 하나 이렇게 뭉치면 막, 거기 작은 나락이 뭐, 30개 또는 35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싹 빼면은 이게 하나하나 모였기 때문에 툭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경우 많아요. 붙여 배기 하기엔 참 좋죠. 그래서 저도 초기에 배기 연습할 때는 집단으로 많이 했습니다. 싹 지나가다 안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싹 지나가면 옆에가 턱 벌어져가지고 그냥 턱 밑에도 벼고 위에도 벼고 하니까 척 벌어져가지고 저항성이 커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 배기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배기장에서 주로 집단을 구하기가 이제 쉬우니까 집단을 쓰죠. 다다미는 완골 돗자리니까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을 가지고 이제 육각도로 이제 배기를 해야 옳은 시차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완골 다다미입니다. 완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한 군데만 지금은 뭐 생산,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그런 갈대 같은 그 일종인데, 그거로 이제 묶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나옵니다. 비싸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구하려고, 중국의 절강성에 또는 산둥성에 칭따오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다다미, 돗자리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는데, 단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거 수입해서 뭐, 중국 내륙 수송, 한국까지 온 다음에 한국에서 출국 전 중국 측에서 식물 검역, 해상 수송료,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에서 그게 또 식물 검역이 있습니다. 또 해상 운송비, 그 다음에 뭐 세관 검사비, 세금, 뭐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는 제가 뭐 남으려고 한 게 아니라 2,500원씩 하나에 팔았는데, 원래는 원가가 2,5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3,000원을 받더라도 하나당, 지금 집단은 하나당 2,000원인가 2,500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다미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이제 좀 비싸지요. 그런데 다다미가 관리하기 좋은 게 또록 말아가지고 그냥 고무줄 4-5개만 탁 끼워서 물에 담가놨다가 쓰면은, 배기하고 나서 덩어리째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하니까 탁탁 주스가 버리면 아주 쉬운데, 집단은 이렇게 베면 막 각자 흩어집니다. 막 쓰레기가 생기고, 집단은 또 썩으면 막 암모니아, 똥냄새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도장 안에서는 배기가 참 곤란하죠. 실내에서. 냄새가 스며들고, 제가 배기하러 가려고 그 집단을 승용차에 싣고 가면, 저 같은 참 오래된 차, 이런 거, 뭐, 오랜드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새 차 산 사람, 뭐, 자기 차이가 집단 똥냄새 나는 집단 싣고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 아모니아 냄새가 사이에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다미, 왕골 다다미, 거기 1년짜리는 배기가 좋습니다. 단거는 잘 배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다다미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쓰는 다다미는, 일본식 집에는 바닥에 다다미를 깝니다. 또 제가 오래돼서 막 10년씩 된 거 있고, 이런 것들은 딱딱합니다. 그걸 막 이렇게 감아 놓으면 탄탄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통에 담궈서 꺼낼 때 보면 집단이 제일 가볍고 쏙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골 다다미가 조금 강하고, 집단보다는 그렇죠. 한 두세 배는 강할 거죠. 그 다음에 오래된, 우리 한국에서 구하려면 일식집 문 닫는 곳이 있으면, 일식집도 요즘은 뭐 그런, 다다미 깔고 하는 집은 없고 다 의자에 앉고 이러죠. 그거 걷어낼 때나, 뭐 일본에서는 제가 후쿠오카에서 수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
후쿠오카에서 그 걷어낸 다다미 값은 뭐 그냥 주는 식으로 가져오는데 카페리로 부산 오는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조금 했는데도 1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일본 거는 가져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거를 연습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대나무나 베고 집단이나 베고 뭐 잘 베지는 거 베다가 일본 갔을 때 이런 두껍고 단단하고 무거운 다다미 만나면 완전히 당황하고 요령이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실패했거든요. 날도 안 되는 거 빌려가지고 하니까 베지지도 않고 맞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가끔씩 저하고 같이 검도하는 사람이 승단이 필요할 때는 그 일본식 다다미를 한 번씩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주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이죠. 너무 잘 배지는 집단 너무 잘 배지는 중국산 다다미 그런 거 가지고 뭐 잘 벤다고 큰소리치다가 만약에 뭐 그럴 기회는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가서 직접 대회 참가해서 배기하면 크게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적어도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막 돈 많은 하던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5,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해놓은 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하나 너무 두꺼운데 한 5,000원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기를 할 때 여러분이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사실 뭐 어떤 뭐 치관 배기 하는 것도 뭐 있고 또 플라스틱 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것도 뭐 도움이 됩니다만 제가 플라스틱 봉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뭐 재활용품에 처리하기는 좋았는데 다다미를 우리가 이제 검도 실력이 있어지면 다다미 배기를 합니다. 처음에 기초를 배우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형을 배우고 나서 대나무 배기를 저는 가르쳐요. 왜냐면 대나무가 여기 대전 같으면 제가 외곽 신혼문에 사는데 구하기도 쉽고 지금은 제철이라 막 겨울철 대나무 배기는 얼고 하면 경도가 높아져서 뭐 쇠파이프가 돼서 날에 손상을 주지만 지금은 원래 난 대나무들이 거의 연그렇습니다. 이게 배기하기에 적당한 경도니까 대나무 배기 좋고요. 대나무는 또 요즘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시골 가면 그냥 얼마든지 배라고 합니다. 대나무 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0점이 잡히고 나면 다다미 배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미 배기도 마찬가지 막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기본부터 제가 늘 이제 검 사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0점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군에 가면 소총을 한 자루씩 지급받는데 기지거리 사격 100m 저기 100m 있을 경우 150m 또 250m 뭐 이렇게 멀리서 사격을 합니다. 0점이 안 맞으면 안 맞죠. 우탄이 뭐 계속 나고 우탄 나는 걸 좌측으로 약간 조정을 해갖고 쏜다 해서 다 잘 안 맞습니다. 가늠자 십자망선에 가늠쇠 십자망선에 가늠자를 올려놓고 목폼을 올려놓고 숨을 멈추고 방아쇠 격발 1단 2단 그러다 맞으면 그렇게 수정해서 25m의 한 구멍에 총알이 3발이 들어가야 기지거리 나가야 맞습니다. 근데 검도도 마찬가지 0점이 있는데 기본도 없이 막 휘두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칼만 가지고 사람도 다칩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치는 관장도 봤습니다. 칼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약간 경외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다루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칼의 삼각도, 육각도 또는 이제 재료를 얘기 안 했군요. 재료는 이제 어떤 재료를 만드냐면 제일 이제 간편한 방법은 철강업소에 가서 7mm 칠판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레이저로 따가지고 산소를 불어가지고 갈아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특수광 주로 SK, S3나 뭐 5 이런 종류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장점, 쉬지 않는다. 단점, 충격 흡수력과 절상력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기할 때, 어떤 칼은 땅 하면 그 충격을 못 잊으면 배기 다이브와 함께 대나무 넘어가 버리는데, 같은 힘으로 다른 칼 접세나 다중복합 접합한 블레이드, 손으로 혼산마이라고 하는 거, 호버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되고 선복하고 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 만든 거는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단조 칼을 만드는데, 단조라는 건 두드려 만드는 거죠. 옛날에 우리 보면 시골에 가면 낫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쓰던 낫이 아직도 이제 물려주는 게 있는데, 옛날에 대장간에서만 두드려 만든 거죠. 날부분 열 처리를 하고. 그거는 해마다 벼베기 할 때는 요즘 벼베기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낫으로 다 했죠. 이렇게, 또 산수 불배로 갈 때도 이렇게 날만 세워서 가면 낫이 씁니다. 근데 양낫, 이게 특수광이라 말하는데 철물점에 파는 거, 아카시아나 잘못 쳐보면 삑 돌아가 깨집니다. 근데 특수광이 가장 이제 간편하고 잘 안 휘고 또 만들기도 쉬우니까 가격도 싸고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대회 가보니까 특수장 가지고는 대회장에 못 들어오기, 대회 입구에서 책상을 하나 놓고 이제 발단 선생님들이 검사합니다. 단조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제 미술도금 보존협회에서 인정한 칼인가, 강판으로 잘라서 얇게 삼각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은 사기라고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조 칼, 배가 있는 칼로 쓰도록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다미도 얇게 만드는 게 더 잘 배지겠죠. 그럼 눈속임처럼 한국 삼각도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망신만 당하지 입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대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접세 이런 거는 강한 쇠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강하고 부드러운 쇠를 같이 이제 엎쳐서 두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날부분 열치를 마지막 다시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고 부드러운 금, 그래서 이제 그런 금은 배기할 때 충격을 많이 흡수해주고 절상력이 좋습니다. 단점, 필수는 있다는데, 황홀의 사무라이라는 영화 보면 어떤 무사가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로 싸우고 나중에 칼이 막 휘어서 이렇게 돌아온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0점만 잡아놓으면 아닙니다. 본인이 무식하게 이럴 때 칼싸움 하는 식으로 휘둘대면 칼날과 금등 일직선 나가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가면 각이 맞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고려도 보면서 검을 산분들한테는 제가 바보들에도 0점을 잡아서 내보내고 싶어서, 검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으면 한번 오십시오. 대나무 한번 배기 기본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던 이제 사고 사례, 검 쓰다가 자기 발을 벤 사람, 손을 찔른 사람, 여러 사고 사례를 얘기해주면 항상 주의할 것을 제가 가르치고 있지요. 자, 도금, 삼각도와 육각도, 재료, 이제 제작 방법, 단조와 특수광, 다중접합 도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길이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칼은 카타나라고 합니다. 도신이 있고, 주가, 핸들, 병, 손잡이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고등이가 있고, 저바가 있고, 검집 사야가 있죠. 요게 이제 날길이 보통 이제 70 이상 해서 이제 80까지는 카타나. 카타나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장식이 많이 달려서 화려하게 이렇게 쓰는 것은 TACHI, 타이치라고 합니다. 타이치. 자, 카타나하고 보통 이제 구동매에서 봐서 알겠지만, 선샤인의 구동매. 좀 작은 칼이 하나 있습니다. 중도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말로는 와키이자시라고 합니다. 와키자시가 있고요. 또 더 작은 칼 단도라고 여기 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전국시대, 에도시대 이전에, 에도시대도 마찬가지고, 닌자가 있고 상대방을 많이 해야 되고,
그야말로 뭐 칼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칼 큰 거 하나 차고, 와키자시 중도 하나 차고, 집안에 들어가면 대도는 빼놓고 와키자시는 빼서 머리맡에 두고 다닙니다. 또 밥 먹을 때도 이런 단도를 하나 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일본대에 가보면 아직도 선생님들은 이런 단도를 하나 이제 끼더라고요. 무슨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의 권위의 상징으로 내가 센세이다. 단도 하나 끼고. 그러니까 단도 끼고, 와키자시 끼고, 가다리 끼고 막 세자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도는 평상시에 빼놓고, 대도와 중도로 차고 전쟁에 나가는데, 벌써 일상생활할 때 다 빼놓고 단도만 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도금의 종류와, 사용 방법, 용도, 또 시참할 때 재료, 또 길이와 형태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